오늘은 2장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배우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것이 있습니다. 위의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병든 동물 고기의 판매 금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금지 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서 판매가 금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만약 보기 중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었을 때, 그런 상황이 제공되어졌을 때 이것이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자, 여기에서 이제 3조라고 4조라고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1장의 총칙에서 1조부터 3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4조에는 위의 식품 등의 판매 금지, 5조에는 병등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6조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그 다음에 7조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충 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있어서 금지되는 사항들, 팔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위의 식품이고 또 병든 동물 고기이고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중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각 조별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면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제재를 갖다 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7조는 여기서 기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7조는. 자, 그래서 위의 식품 판매 금지, 병든 위의 식품 판매 금지, 병든 거 판매 금지, 그다음 기준과 규격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판매 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조를 봅시다. 위의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예요. 그럼 1호에는 뭐가 돼 있어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조는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4조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조는 18조에 따른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이라고 인정된 것들. 6번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조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단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었다 그러면 그냥 부패, 상한 거, 부패, 아니면은 뭐 조리가 덜 된 것, 그죠?
근데 여기서 설 익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 조리가 덜 된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가공품, 그러니까 재료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이처라고 하는 뜻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법조문에 있어서는 국어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이 익었다는 것은 조리가 덜 됐다는 건 뜻이 아니라 메이처가 덜 됐다는 것, 덜 익었다는 것, 설 익었다는 것보다 덜 익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한 것은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애매한 것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애매한 건 자네들도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썩거나 상하거나, 그러니까 부패 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유독 유해 물질, 그러니까 이거 독이야, 독. 독이 있는 거.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이건 식중독이네. 식중독균. 병원성 미생물이니까 식중독균이네. 불결한 거. 그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 18조가 지금 뭔지 궁금하죠. 그 18조를 갖다가 치고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무엇이냐 딱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정성 심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가령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수입된 거, 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가공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 중에서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은 거, 이거 괘씸한 놈들이네. 그러면 안 되죠.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받았는데 부적합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성 심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수입이 금지된 것을 갖다가 팔면 안 되겠죠. 그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영업자가 판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업자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영업자 신고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위생에 대한 어떤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자가 당연히 팔아야 되죠. 영업자.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됐네요. 자, 먼저 부패, 독 있는 거, 식중독균, 불결한 것, 안정성 심사, 그 다음에 수입, 영업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썩거나 상하거나 설이 큰 것 1번, 유독 유해 물질이 묻거나 들어있는 것, 하여튼 이것은 뭐라고? 그냥 부패, 썩은 거니까 부패. 유독 유해 물질, 독 들어가 있는 거, 병원 미생물, 식중독, 균, 그 다음에 불결 이물질, 불결. 안정성 심사, 수입 신고 안 된 것, 영업자가 만들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법조문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했어요. 자, 위해 식품이란 이와 같은 겁니다. 부패되어 있는 거나, 유독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묻거나, 그 다음에 병원 미생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것, 오염된 것, 불결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안정성 심사가 안 된 것, 아니면 부적합으로 되은 것, 부적합으로 땅땅 찍힌 거,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안 된 거, 영업자가 만들지 않은 거. 네, 간단하게 위해 식품이란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입니다. 5조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한 문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도대체 총리령으로 이것은 뭐냐면 법이 있죠. 법이 있으면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기준해서 거기에 따른 영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단 말이지.
이것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 이미 걸려서 죽었어. 그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이것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여하튼 어떻게 하는 것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리령이 도대체 뭔지 봐야 되겠단 말이지. 도대체 총리령이 어떻게 생겼길래 총리령으로 무슨 질병을 규정을 지었을까? 그것을 봐야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자, 이것이 총리령입니다. 이것은 위생법이고 그 밑에 있는 총리령에 따른 위생령입니다. 이게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4조에는 요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부가 설명. 이것에 맞게. 그럼 판매 등이 그러면 금지되는 병 등 동물 고기 등에 대해서 법 5조 이게 5조니까 매치됐죠? 법 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라고서 풀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무엇이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이래네. 또 찾아가야 돼. 근데 이 별표 3을 뭐냐면은 도축이 금지된 가축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가 이제 돌아가죠? 별표 3은 뭐가 써져 있을까?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이 뭐뭐뭐뭐뭐다 라고 해서 아마 풀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스테리아병 알죠? 리스테리아 식중독에서 배웠어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그 다음에 살모넬라 알고 있죠? 자, 파스투렐라 병은 이건 뭐냐면은 파스투렐라 멀토시다 라고 하는 돼지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에 감염되면은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돼지가 이 병에 2차 감염으로서 발병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만성으로 이제 장거리 수송이나 심한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염되었었을 때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덜 익혀서 먹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역시 폐렴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파스투렐라. 그 다음에 선모충중이라고 하는 것은 선모충에 감염된 고기입니다. 선모충에 감염된 고기인데 이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으면은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사람, 돼지, 쥐 등 많은 포유동물의 근육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구토, 설사, 열을 동반해서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5조로 위에 있는 위생법의 5조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리가 됐다. 도축이 금지된 거.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 선모충 요런 것들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이 병에 걸려서 죽은 동물의 여하튼 이런 것들을 식품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5조에서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도대체 판매 금지되는 병 등 동물 고기의 그 병들이 무엇이냐? 다음 중 판매 금지가 되어지는 병든 동물 고기가 아닌 것은 병든 동물 고기인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파스투렐라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게 파스투렐라 균이고요.
이것이 선모충입니다. 그러면 다시 판매가 금지되어지는 병든 동물 고기에서 총기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별표 3이라고 또 불친절하게 또 찾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렇게 눌러 본단 말이에요. 눌러 봤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위생법에서 5조에서 5조에서는 병든 동물 판매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4조에서 0의 4조에서 병을 갖다가 뭐뭐뭐다 5개의 항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중에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투렐라, 그 다음에 선모충 나오고 첫 번째는 도살 금지된 것이 나오는데 요것은 누구 법을 따르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란 말이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에 그 도축을 하면 안 되는 것들 규정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법이 법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다른 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법의 5조에는 병든 동물 얘기가 나왔는데 위생 0에는 그다음에 4조에서 병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병 중에서 하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나오는 도축 금지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다른 법을 갖다 꼬아서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별표 3, 이 별표 3 도축 등 금지된 가축 전염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탄저, 기종적, 리프트 계곡열, 요네병, 소르코시스 뭐 등등등등등등 쭉 나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더 보니까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2020년 현재 지금 중국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양두, 그 다음에 뉴캐슬병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다?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도축을 금지한단 말이죠. 이런 동물들은.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 도축이 금지된 이러한 모든 동물들, 어떻다? 병든 동물 고기라고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판매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다 외워요? no,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퉁쳐서 뭐예요? 도축 금지된 동물들이에요. 도축 금지 동물들.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요거예요.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 여기에 질병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거기다가 플러스 요거 4개 더 플러스 해서 요런 것들은 판매 금지다. 이 병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것이나 걸려서 죽은 것들의 뭐라고? 걸려서 죽은 것들의 걸려서 죽은 것들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은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어떻게 뭐 하여튼 수작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까지 했어요. 6조. 6조를 보시게 되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게 굉장히 한글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 모르겠어요. 기준과 규격이 정하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금지입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정의에서 나왔죠. 정의에서 뭐예요? 분해 반응을 제외한 것들. 그런 거 화학적 합성품들을 중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판매하면 안 돼.
그럼 여기에서 기준과 규격이라 한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아주 컴플리케이트해요. 기준과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제 여기서 6조에 튀어나오니까 있는 사람이 분명히 왜 갑자기 기준과 규격, 그럼 기준과 규격을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야 뭐 이것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조에는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조까지가 판매가 되면 안 되는 것들 나오고요. 7조는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7조의 1항 및 2항에 따라서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들,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뭔지 몰라도 기준이 있고 규격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다가 다 적용을 했나 봐요. 적용을 했고, 그런데 이 적용하지 않은 것들, 출처가 불분명하고 출처가 기준과 규격이라는 것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이제 짐작이 가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기준과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안전한 그런 수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레벨을. 그렇다 그러면 뭘 정했겠어요? 이 안에는 대장균이 몇 마리 이하, 아니면은 그냥 생균수가 몇 마리 이하여야 되고, 중분석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중분석 중에서 비소는 얼마 이상 이하여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위생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에 대해서 하나가 전부 다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정해 놓은 것이 기준 및 규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식품이 이렇게 있는데, 식품이 이렇게 이러한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출처 모르는 어떤 떠돌이 같은 식품이 기준과 규격도 없이 판매가 되어지면 이것이 위험할지 위험하지 않을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겁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장을 배웠고, 2장 식품과 식품 첨가물인데, 이 앞에 형용사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어요. 판매가 금지되는 거. 왜냐하면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놓고서는 거기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보다도 판매가 금지되는 것만 쪼로록 썼잖아요. 그죠? 식용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위의 식품들, 그 다음에 병든 것들,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과 규격이 튀어나오면서, 그럼 기준과 규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그냥 계속 제공되어져 있는 교환의 법조문만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안에는 뭐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교수님이 요거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것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그리듯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전부 다 또 여지껏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또 계속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